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서 앞으로 관심을 충분히 받고 실적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영상 끝까지 보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무슨 이슈가 나오고 있냐라고 한다면 뜬금없이 테슬라 강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로봇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테슬라 전기차 강세가 왜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이고요. 도이치방크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며 목표가를 295달러로 올렸고요. 295달러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 대비 대략 40% 정도 상승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으로 목표가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가요? 를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업체보단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목표가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다는 여러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회사로 독특한 가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재편하는 기술 회사다. 근데 무슨 기술 회사입니까? 장기적으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AI 분야에서 높은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아, 그렇구나. 테슬라를 40%까지 목표가를 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자율주행과 로봇 때문에 높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이죠.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의 가치를 앞으로 25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자동차 회사로 시작해서 로봇까지 넣어서 기업 가치를 25조까지 끌어올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도이치방크도 동의한다. 테슬라의 로봇이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구나. 테슬라가 그래서 강세까지 가볼 수 있구나. 그냥 전통적인 전기차 사업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로봇 자율주행 AI 기술력이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실제 뭐 잘 될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이치방크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도이치방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2035년까지 연 1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죠. 100억 달러면은 얼마 수준입니까?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13조 정도 매출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로봇에서만 13조의 매출이 날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고서는 테슬라의 AI 기반 로봇 사업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향후 몇 년간 상당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역시나 목표가를 40%까지 올린 데에서는 로봇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로봇 기술이 생산성을 50%에서 200%까지 그러니까 4배 이상 증가시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캐시 우드는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매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수익을 냈던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테슬라가 2035년까지 약 100만 대의 로보택시 차량을 운영하며 연간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150억 달러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거의 뭐 로봇 플러스 이 두 개만 해도 대략 뭐 한 30조 가까이 뭐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죠. 물론 전망치지만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기반이 되는 기술력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로봇이든 아니면 로봇 택시든 이 기반은 결국엔 자율주행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어떻게 보면 상용화, 상품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완전 자율주행 FSD,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아예 혼자 드라이빙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시스템 출시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운전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핸들도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테슬라는 아예 놓고 있어도 되는 진짜 자율주행을 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인 X, 과거의 트위터입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 FSD의 출시 로드맵을 게시를 하고 중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과 관련 중국의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하고 바이두와 매핑 및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좀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유럽까지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상하이 거리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지금 뭐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지금 로봇에 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로봇 때문에 전기차의 생산량이 오르고 로봇 자체의 판매량도 오르고 그 로봇을 이용한 로봇 택시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로봇 상용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만 꾸고 상상만 하던 로봇이 이제 진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입니다.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보핏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 그러니까 입는 로봇입니다. B2C고요. 고객한테 이 회사가 직접 고객한테 파는 걸 B2C라고 하고요. 회사끼리 하는 걸 B2B라고 하죠.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지 5년 만에 보핏이 진짜로 고객분들한테 소비자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보핏 출시 시기를 확정하고 소개 영상이나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된 기능은 부스터 모드와 아쿠아 모드입니다. 부스터가 뭐냐? 말 그대로 좀 이 보행하기 힘드신 분들, 걷기 어려우신 분들을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인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힘을 더해서 걸을 수 없는 힘에서 걸을 수 있게끔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쿠아 모드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완벽한 자세나 운동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핏을 시작으로 해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드디어 5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를 우리가 로봇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로봇 시장은 커질 거고 충분히 사람 대신에 로봇이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얘기를 했죠. 류정훈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서울 여의도동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4에서 연사를 했는데 좀 와닿게끔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 후죠. 10년 동안 부산시 인구와 비슷한 321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죠. 저출산이 지금 몇 명이냐, 인구가 점점 고령화돼 간다, 뭐 이런 막연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지금부터 2030년이 됐을 때 부산시의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 인구를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해요 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이 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조 달러라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경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산시가 사라지는 상황에 이 부산시 인구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은 로봇이 있어야 그만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한 기술력과 그리고 그만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능력으로는 일단 먼저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힘들고 사람이 했을 때 위험한 것들 먼저 시키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은 다치면 치료를 하지만 완벽하게 치료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로봇은 부서지거나 다친다? 버리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요리를 하는 등 위험한 일에 로봇을 투입하는 작업부터 해나가고 있고요. 아마 203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한 6년 뒤가 되면은 사실 정말 우리 주변에서는 로봇이 정말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여요. 애슐리라는 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접시를 치우러 로봇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로봇에 접시를 올려놓으면은 로봇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가요. 이런 식으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접시를 직접 사람이 치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로봇이 접시를 치우고 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이 이미 지금 우리 와닿게끔 바뀌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커지겠네. 아니 근데요. 이 로봇 시장에서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법니까? 대부분 적자 아닙니까? 그럼 적자 기업은 사실상 당장은 조금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흑자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이 있더라. 대부분 뭐예요? 네. 대기업을 끼고 있는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스타트업인 기업들은 흑자 전환하기 어렵죠. 하지만 대기업을 대주주로 끼고 있거나 또는 대기업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성장이 빠르게 나옵니다. 첨단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 유일로보틱스는 지난 2분기 매출 83억 800만 원과 영업이익 3억 9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를 대주주로 끼고 있는 기업이죠.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열심히 내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몇 개 분기 만에 9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거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적자만 내다가 드디어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제는 로봇 산업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는 투자만 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플러스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딱 걸쳐 있다는 거죠.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0% 매출 성장을 이뤘다. 로봇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을 기반한 수출 확대, 대기업 고객사 신규 수주 등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냥 기업이나 그냥 스타트업, 로봇 전부 다 흑자 전환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대기업을 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대기업을 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두산 로보틱스처럼 두산을 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끼고 시작하지 않았는데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거는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을 낀 기업들이 빠르게 흑자 전환을 돌리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유일로보틱스를 관심 가지라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것처럼 9개 분기 동안 적자 내던 기업도 흑자로 돌리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로보티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에요. 유안타증권이 로보티즈에 대해 2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데 이어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로보티즈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80억 9천만 원인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9천만 원 났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성장이 나온 건 아니죠. 솔직히 한 1억 정도 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끊어낸 거예요. 이제 본전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버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부품이죠. 지난해 대비 이익률이 11.4% 개선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라는 게 정말 대부분이에요. 99%가 액추에이터에서 매출이 났고 수익이 났습니다.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국내 판매가 하반기부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이걸로 액추에이터로 흑자를 냈는데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이 늘어나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익이 붙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9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보티즈고요. LG전자로 제품 공급을 현재 준비 중이고 계약까지 끝냈어요. 연내 일단 30대 이상의 규모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 어떻게 LG에다가 납품을 하나요? 기술력이 좋나요? 2대 주주가 LG죠. 로보티즈가.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뒤에 끼고 있다. LG전자가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LG전자는 여기저기 투자를 좀 해놨어요. 근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볍게 한 게 아니고 2대 주주라는 거.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이 291억인데 액추에이터 비중이 99%, 아까 얘기했죠. 로봇 비중이 거의 없어요. 액추에이터로만 매출을 냈고 올해 1분기도 99%. 그 뜻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만 해서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갔는데 여기에 로봇 수주가 뭐예요? 생기면 이 매출 성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액추에이터로만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로 흑자 전환했는데 여기에 로봇이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럼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LG전자의 납품을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신규 액추에이터 제품도 나오고 커피 전문점 실외 배송 로봇에 대한 매출 인식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R 관계자가 직접 얘기하기를 3분기와 4분기 보여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 부지런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바닥에서 이 추세 반등이나 상승은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한 성장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니까 로보티즈 저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전환사채도 이미 지금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전환사채 같은 거를 안 남기고 좀 군더더기 없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사주도 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자사주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매출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이후에 더 성장 기대감이 있다. 로봇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을 대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비만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비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모두 100%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고요. 아니 가입할 때 이메일 같은 거 적어야 되잖아요. 이건 개인정보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쓰라고 쓰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이름밖에 안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로그인할 때만 쓰시는 거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로그인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얼 추천주는 9월 13일, 9월 12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